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여러 불법 활동과 비공식 무역을 통해 10억 달러 안팎의 외화를 계속 벌어들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의 고강도 제재 속에 북한은 조업권 거래와 석탄 수출 재개 등 불법 활동을 통한 외화 벌이를 더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어업감시기구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8개 기관이 지난 7월 북한 수역 내 불법 어선 활동을 분석한 보고서의 홍보 영상입니다. 보고서는 첨단 인공위성 기술을 활용해 북한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 은밀하게 조업하는 중국의 불법 어선들을 입체적으로 밝혀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The combination of radar, optical imagery, and vessel GPS transponder data has revealed a fleet of over 900 vessels operating illegally and catching about $500 million of squid between 2017 and 2018. 이런 중국 어선들의 대대적인 불법 조업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어기고 조업권을 팔았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실제로 북한 수역 내 조업권으로 어선 한 척당 40만 위안, 미화 5만 7천 달러에 거래되는데 한국해양수산부 산하 동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북한 수역으로 간 중국 어선은 지난 3년간 매년 2천여 척으로 북한은 그동안 조업권을 팔아 3억 4천만 달러 이상을 번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비공식 외화벌이 수단으로 최근엔 사이버 공격과 불법 환적을 통한 석탄 수출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 think the most worrisome area is cyber theft of huge amounts of money from central banks is clearly more worrisome than illicit trade in sand, I would say. I would definitely say that coal is the most interesting, good to watch.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1월에서 8월까지 최소한 370만 톤, 미화로 3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석탄과 최소 100만 톤, 2,200만 달러 상당의 모래를 중국 등에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들 역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작년 말까지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엔 적어도 수만 명이 외화벌이를 계속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건설장 건설을 하게 합니다. 이 러시아에 20개 회사가 있었는데 이 관광비자, 이 유학비자 이렇게 받고 나온 그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내 생각에는 10,000명 정도 도달할 수도 있고 그 정도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 국무부는 2년 전 보고서에서 전 세계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가 10만여 명, 북한 당국이 이를 통해 5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했는데 유엔 대북 결의의 노동자 복귀 시한이 지났는데도 규모가 크게 줄지 않는 겁니다. 해외 노동자 부분은 그렇게까지 타격을 받았나? 거의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좀 불편함은 늘었겠지만 여기서 받아들이는 수입 자체가 그렇게 줄어들었을까? 그리고 또 조업권 그런 것들도 있고. 전문가들은 선박 간 환적과 조업권 판매 등 비공식 불법 활동은 대부분 감시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대북 사이버 경보와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 몰수 소송 등으로 북한의 불법 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를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 해커들이 5년간 15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다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데이비드 스트렐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경로로 사이버 활동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사이버 공간을 제재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북한의 문제를 명확히 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북한의 세계 각국의 현금 자동 인출기 ATM 시스템 해킹을 통한 현금 탈취 문제를 밝히면서 대북 사이버 활동 경보를 내린 뒤 북한이 이를 부인하며 반발하자 나온 발언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벌이면서 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전문가들은 북한 해커들의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가상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에서 대규모 자원을 가동해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블록체인 거래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의 제시 스피로 국장은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적어도 미화 15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So it's far greater than other state actors in relation to that. North Korea, I think has identified hacking of cryptocurrency exchanges as low risk, high reward. 사이버 안보 전략 전문가인 리차드 아큰의 미국 신시내티 교수는 사이버 공격을 통해 유엔 제재를 회피하며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북한의 주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Their primary objective is to find a way of circumventing UN international sanctions. If those sanctions were to cut them off completely from revenue generation, the pressure on the regime to give in to international demands about their weapons program, begin to increase significantly.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파이어아이의 벤자민 리드 선임 연구원은 대규모의 방글라데시 은행 해킹 사건이 발생한 2016년을 기점으로 북한은 여러 해킹 조직을 활용해 자금 창출을 위한 사이버 활동을 다각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ince then, they've continued to innovate and sort of adapt new ways of trying to get money to them. 사이버 전문가들은 선박간 환적 등 북한의 기존 제재 회피 수법과 달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앞으로도 사이버 공간에서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N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돕는 중국의 은행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은 2일 공개한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무부의 압박 강화 지침 제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법무부가 지난달 31일 북한 해킹 조직과 관련이 있는 가상화폐 계좌 280개에 대한 몰수 소송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중국의 금융망과 북한의 사이버 범죄 연결고리를 파헤쳤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몰수 소송은 중국 기관들이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재와 처벌 부과 지침의 토대를 재무부에 제공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재무부는 북한의 돈 세탁을 지속적으로 용인하는 중국의 은행들과 그 지도부에 대한 제재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유엔과 미국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 작전이 북한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면서 대북 제재 회피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 묻지 않는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의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 노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취약한 금융감독 시스템과 제재 이행 허점을 이용해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합동군사연구소 루시의 달리아 돌지코바 연구원은 3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 애틀랜틱 카운슬이 콩고 내 대북 제재 회피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콩고에는 북한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으며 북한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제재에 놓여 있는 북한에게 콩고 내 동상 제작 사업을 통한 수익이 재원 창출의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콩고에서 불법 회사를 통해 동상 제작 사업에 관여한 것을 밝혀낸 미국 민간 조사단체 센트리의 존 델로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동상 제작 사업에 관여한 북한 사업가들이 공무 여건을 소지하고 있었다며 해당 사업에 북한 당국이 관여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수혁 주미 한국 대사는 북한은 제재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으며 미국 대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미국 대화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 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대사는 3일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이 주최한 화상 포럼에 참석해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한 북한의 입장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대선이 약 2달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그러면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 등의 독자 제재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북한이 최대한 빨리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게, 경제는 중국에게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미국의 전투기 생산 업체에서 취득한 정보를 한국 항공산업 관계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체포된 한인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검찰이 최근 법원에 제출한 형량 합의문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 박모 씨의 변호인과 최종 형량을 최대 36개월로 제한하고 벌금이나 자산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국적자인 박 씨는 지난 2011년 한국으로 이주한 뒤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방산업체 A 회사와 B 회사의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의도적으로 가져가는 등의 혐의로 지난 2017년 기소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박 씨가 한국에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 이후 2014년 의도적으로 한국 항공우주산업 관계자에게 미국의 국제 무기거래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고 지적하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미국 수사당국에 의해 체포돼 현재까지 구금 상태이며 박 씨의 변호인은 별도로 제출한 형량 합의문에서 지금까지의 수감 기간을 최종 형량으로 선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